총이 길수록 총알은 강력하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총 속에서 폭발력으로 총알을 밀 때 더 오랜 시간 총알을 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무 도막을 밀 때 짧은 시간을 이렇게 밀었을 때보다 우리가 길게 쭉 밀고 나갈 때가 더 나무 도막의 속도가 빠른 것과 같죠. 힘은 이처럼 오랜 시간 받을수록 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물체의 운동 속도도 더 많이 빨라지게 되죠. 오늘은 이런 현상을 충격량과 시간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보면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는 다시 적어주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델타 V를 풀었으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앞에 있는 M을 곱해서 바꾸어주면 T는 mv 프라임 빼기 mv 제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이 모습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결국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나타내면 FT,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줄여서 충격량이라 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즉 그 말은 힘 곱하기 시간 FT가 충격량이 된다는 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지만 힘 곱하기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많은 힘을 오랜 시간 줄수록 충격량은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0.5kg 짜리 공을 10m/s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 공을 뒤에서 5N의 힘으로 2초간 밀었을 때 이 공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힘과 시간이 나오면 바로 충격량 FT를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FT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이죠. 힘은 몇 뉴턴 줬습니까? 5N을 줬습니다. 시간은요? 2초를 줬죠. 그래서 5N 곱하기 2세크 하여서 충격량은 10N세크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하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을 보면 0.5kg에다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나중 속도에다가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 운동량은 0.5kg 곱하기 처음 속도 10m/s죠. 자,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면 나중 속도가 30m/s가 나온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5N의 힘으로 2초가 밀어주니까 속도가 30m/s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FT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 충격량을 그래프로 표시해 볼 건데 바로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힘인 FT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만약 물체에 같은 힘을 계속 줬다면 시간이 흘러도 힘이 변하지 않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무엇입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바로 FT, 바로 충격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는 이렇게 힘이 계속 일정한 경우는 잘 없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도 이 면적은 충격량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힘 시간 그래프, FT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충격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짧은 총과 긴 총의 충격량 차이를 생각해보죠. 두 총의 미는 힘은 같다고 했을 때 어느 총알이 더 빨리 날아갈까요? 짧은 총 같은 경우 힘을 받는 시간이 이 정도라면 긴 총은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죠. 즉 충격량 FT를 계산해보면 충격량은 이 긴 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량을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고 긴 총의 총알이 더 빠르게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동량 변화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1kg 물체에 5초 동안
점점 힘을 증가시키면서 가했더니 5초 뒤에는 힘이 10N이 되었다 해보겠습니다. FT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초 뒤에 속도는 몇일까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힘이 이번에는 일정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하지만 겁먹지 말고 FT의 면적이 충격량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5초 뒤에 10N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삼각형의 면적, 가로축이 5, 세로축이 10인 걸 알면 이 면적이 25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FT의 면적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25N가 주어진 것이죠. 자, 충격량은 무엇과 같습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습니다. 우리는 질량이 1kg이란 건 압니다. 하지만 나중 속도는 모르기 때문에 V'이라 두고 처음 운동량은 멈춰 있었기 때문에 0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보면 V', 즉 5초 뒤 속도는 25m/s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즉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물체를 밀어줬을 때 1kg의 물체는 5초 뒤에 25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겁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kg의 수레가 달려오다가 이 물체에 부딪히는 순간 이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 놓았습니다. 속력이 부딪히고 나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0.1초에서 0.3초까지 받은 수레의 평균 힘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평균 힘이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충격량 문제란 얘기가 됩니다. 즉 어떤 식을 써야 됩니까? 충격량 FT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라는 이런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힘이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0.1초와 0.2초 사이는 0.2초입니다. 그렇죠? 식에 넣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힘의 곱하기 0.2초 사이에 운동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으면 되는데 2kg 물체니까 2kg에다가 나중 속도는 몇입니까? 나중의 시간이 0.3초니까 0.3초 때는 속력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에 2m/s를 넣어주고 처음 운동량을 구해볼까요? 처음 운동량은 질량 2kg 곱하기 처음 속도는 0.1초 때의 속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0.1초 때는 4m/s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4m/s를 넣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세워서 F를 구해내면 됩니다. F는 마이너스 20N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값이 붙은 것은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 평균 힘의 크기는 20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kg 물체 A가 처음에는 3m/s의 속도로 가다가 B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B에 부딪힌 후에 물체 A는 튕겨나가면서 왼쪽으로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충돌한 시간이 0.2초라고 한다면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평균 힘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 식을 꼭 적으라고 했죠. FT,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식을 적어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니까 그대로 F를 적고 시간은 0.2초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자, 2kg의 물체가 나중에는 1m/s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플러스 3m/s로 이동했다면 나중의 속도는 마이너스 1m/s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1m/s입니다. 여기서 빼기 처음 운동량을 구합니다. 2kg 곱하기 처음 속도 3m/s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워서 F를 구해내게 되면 마이너스 40N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충돌하는 동안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고 평균 힘의 크기는 40N이라고 보시면 되죠.